네, 안녕하십니까.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공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공해드린 그 체계도 있죠. 좀 체계도를 좀 보시면서 좀 하나씩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는 순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 우리 뭐 학원 강의라든가 인강을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잡고, 각 강별로 어떤 내용들이 공부할 주제라는 걸 파악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공법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계속 우리 3월달, 5월달 공부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니까 공부할 목적이 어디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를 파악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세부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 순서를 잡고 있으니까 이 순서만 끝나면 공부는 반 이상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기본서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주제인지를 파악하시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잘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자, 다른 말로 이제 처음에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설이 되고, 자, 기반시설이 어떤 절차가 지나면 도시계획설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은 제목을 좀 제가 도시군계획설로 붙였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이게 도로나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자, 우리 기반시설은 우리 법에 보면 50가지 넘게 기반시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우리 도시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반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에요. 뭐 공항, 항만도 있고. 근데 이런 기반시설들을 설치를 하려면 우리가 그 체계도상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이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은 우리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위치나 규모, 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종류 같은 것들을 정해줍니다.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이후부터는 그 도로나 공원의 호칭이 도시계획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이면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 근데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도시계획시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용어를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보시면요. 학습 절차를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의 의 금방 얘기했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시설인데 줄여서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거. 기반시설의 종류는 우리 법에 보면 7종류가 있습니다. 7종류가 있고 실제 개수를 세어보면 53가지예요. 근데 그 기반시설 종류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방법입니다. 자, 기반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까요? 기반시설 설치 방법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경미한 기반시설은 그러하지 않다. 경미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거, 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한 경미한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법에. 자,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반시설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건지. 자, 우리 법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법으로 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뭐 시행자를 정하고 실시계획을 만들고 공사한다 이런 식의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사업을 미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2년 동안 사업 안 할 때 또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할 때 20년간 사업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사업을 안 하고 미집행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권리를 침해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업 안 하고 방치하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어떤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건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미집행은 2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을 때, 그 다음에 10년 내 사업이 없을 때, 20년 내 사업이 없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의 의미. 자,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이다. 자, 우리 기반시설은 좀 이따 7종류가 나옵니다. 자, 뭐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수도, 또 사람이 죽으면 처리하는 화장시설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쭉 법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호칭이
기반시설 호칭이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기반시설의 종류죠. 자, 우리 교통시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도로공원, 항만공항, 주차장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공간도 있죠. 우리 주말 같은 때 광장, 공원, 녹지 같은 것들도 기반시설입니다. 자, 유통 공급 설비. 자, 자, 집으로 공급하는 시설에는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집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같은 것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방제시설 같은 거. 자, 방제시설은 자,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우리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에서 자, 물을 저장하고 우리 홍수 같은 것들을 예방하죠. 그래서 방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제시설에서는 방화 설비와 방풍 설비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기출문제가 하천은 자, 환경 기초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하천은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런 표현이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천이나 유수지는 재해를 예방하는, 물난리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이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처리하는 시설들이 있었죠. 자, 화장하고 화장시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자, 우리 봉안시설이라는 게 납골당 말하는 거죠.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여기 이제 도축장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가축들을 이제 우리 도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도축장 같은 거라든가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것들은 다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리고 환경지표시설, 하수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같은 거, 폐차장. 그래서 우리 뭐 시험 문제에서 폐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죠. 27회 때. 자, 틀립니다. 자, 폐차장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들은 자, 환경기초시설. 자, 하천이나 유수지는 방제시설, 화장장, 공동묘지처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거랑 관련된 거는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뭐 사망진단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보건위생시설,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하시면 기반시설의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설치할까요? 자,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 자, 지상, 수상, 공중, 지하 등에다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자, 미리 시설의 종류, 어떤 종류의 도로를 할 건지, 만약에 도로라면 도로도 뭐 지하도로, 지상도로, 고가도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의 종류, 어떤 도로를 설치할 건지, 자, 규모, 도로를 뭐 4차선으로 할 건지 6차선으로 할 건지 위치 같은 것들을 자,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요렇게. 자, 우리가 뭐 기반시설 도로든 공원이든 학교든 간에 설치를 할 때는 미리 이렇게 어떤 종류로 할 건지,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행정안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공사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원칙을 깨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다음의 기반시설들은 경미한 기반시설이니까 그러하지 않다. 자, 그래서 주차장,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공공공지, 방송통신 이런 것들. 자, 열공급, 시장, 빨간색으로 쓴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라든가 공공 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례식장. 요 사회복지시설이 28회 때 시험 문제였었죠. 이런 거. 그러니까 경미한 기반시설은 가만히 보면 뭐 주차장을 만들고 자동차 운전학원을 세우고 방송통신시설, 그다음에 열공급 설비, 물건 사고팔고 하는 시장, 문화시설 같은 거,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것들은 설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미한 거로 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원칙대로 이런 경미한 것들이 아니라면 원래 경미한 것들은 더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적어 놓은 겁니다. 원래 경미한 거는 기본설 보시면 더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경미한 기반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기본적인 사항들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원칙대로 꼭 가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것들.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기반시설이에요. 도로, 철도, 또 비행기가 출발하는 공항 같은 것들. 공항도 있었죠. 배가 출발하는 항만 같은 거. 그 다음 우리 공원, 녹지는 중요한 거예요. 자, 공원이나 녹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것도 있죠.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반시설은 원칙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치고 설치공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때는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했을 때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경미한 거 아니고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안 하고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이.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경미한 기반시설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하는 절차로 들어가 보시면요. 자,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법에서. 자, 절차는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죠. 항상 우리가 처음에는 기반시설이에요. 처음엔 도로나 공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자,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다른 말로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기 위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위치,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같은 것들이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그 부지를 자, 우리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하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거로 분류가 되면 2단계. 다시 한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시설 결정된 그 부지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행정관청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그분들이 원칙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지가 사업을 좀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1단계로 분류해서 3년 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좀 덜 급하면 3년 이후인 2단계 쪽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자, 수립하는 기한도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면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공고가 되어서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그 부지에서 여기가 1단계다, 2단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지가 1단계로 3년 안에 사업을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3년 이후에 나중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죠. 자,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가 나오면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행자는 행정청도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사업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은 비행정청. 우리 비행정청으로 뭐 민간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도 여기서는 비행정청으로 분류합니다.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민간 업자들은 비행정청으로서 시행자가 되려면 시행자 지정을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행정청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틀립니다. 행정청 또는 비행정청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관청,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시행자는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라는 공사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공사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에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설계도, 실시계획에는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도와 자금계획,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계획, 사업시행 기간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는 앞으로 무조건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에 설계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시설 결정된 부지를 1단계냐 2단계냐 이걸 나눠주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고 나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행자를 가운데 놓고 시행자 왼쪽편으로는 거기 뭐가 있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다음에 시행자 그 옆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자, 자, 왼쪽편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다음에는 실시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시행자 앞쪽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고 시행자 뒤에 실시계획이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특징을 잡아놓고 시행자가 누구냐라는 특징을 좀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공사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겠죠. 자, 이 공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이 수용이나 사용권을 행사해가지고 강제로 권리를 취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설 사업이 공익 사업이니까 그런 거죠. 공익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시행자를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뭐 분할 시행도 할 수 있고 또 무료로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열람 등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저 뒤에 살펴보실 거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집행. 자, 미집행이 뭔가 한번 잘 보세요. 미집행은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됐어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면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그 부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들, 자,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개인적으로 짓는 건물 같은 것들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공작물은 관청이 설치 허가를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은 권리를 침해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만약에 거기가 어떤 특정 개인 땅이 도로부지로 결정되면 자, 도로부지로 결정된 그 부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이나 공작물은 관청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카센터라든가 또는 뭐 식당, 뭐 나대지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도로 같은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 옆에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도로부지로 만들었죠. 그럼 그 안에서는 이제 도로를 앞으로 만들 땅이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물이나 공작물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걸 관청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건물을 못 짓겠으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 빨리 만들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같은 거 빨리 만들어서 인가고시가 나오면 바로 이제 수용 절차가 진행돼서 보상을 받고 나가면 좋은데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2년 안에, 자,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할 때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자, 시행자까지는 나왔는데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안 만들고 공사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2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자, 2년 내 공사를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그럼 실시계획을 안 만들고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2년 지날 때까지 자, 시설 사업이 안 되고 방치가 되면 그럼 거기 땅 주인들은 건물을 못 짓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권리 침해가 좀 심하다고 그래서 가설 건축물 등을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관청이 허가 금지예요. 그런데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고 이 법정된 요건, 이 법정된 요건은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란 얘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가설 건물 같은 것들을 예외적으로 짓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러죠. 자, 10년 동안 사업이 없다. 그러면 10년 내 시설 사업이 없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자, 건축물이나 정착물을 포함해서 자, 내 땅을 빨리 사가라고 이렇게 법정된 자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수 청구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매수 청구가. 자, 우리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아까 2년보다 더 심한 거죠. 2년 동안 더 심하게 1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와 토지 외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 법정된 자 누굽니까? 특별광역, 자치시자치도, 시장군수, 기타 시설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여러 사람들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자, 그리고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을 때는 자,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면 도로부지 같은 것들이 뭐 공원부지 같은 것들이 풀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자, 위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때인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공사를 안 하고 또 10년 지날 때까지 공사 안 하고 이렇게 20년 지날 때까지 공사가 없을 때 이럴 때는 가설 건축물 매수 청구 그다음에 실효라는 규정들을 잘 살펴보셔서 관련 내용들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좀 내용이 길어가 좀 자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후속 얘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바로 이어가서 가겠습니다.